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관습법과 관습.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습은 사실인 관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또는 관습법과 관습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민법 1조에 이렇게 써있죠? 민법 1조에 관습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자, 그런데 관습, 사실인 관습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민법 106조에 임의 규정이 있고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관습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의 규정을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이러는데 강행 규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무효가 되는, 자, 이런 걸 말하고, 그런 게 아닌 게 이제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의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관습이 있다면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관습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임의 규정이라는 건 법적 규정이 있는 거죠. 법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님들이 판단할 때 법적 규정이 있으면 그걸 전제로 판단하는데, 관습이 있을 때 그 관습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관습을 적용될 때 더 유리한 사람이 임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습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그러나 일종의 경험칙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직권으로 이 임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습이 있어 이러면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관습법 같은 경우에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없으면, 관습법은 규정이 있는 게 아니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사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걸 법원이라고 하는데, 법원으로서의 보충적 효력을 규정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민사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일단 법률, 성문법에 따르고, 성문법이 없을 때 관습법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습법도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관습법은 도대체 뭐냐? 규범으로서 승인되는 거예요. 법적 확신에 따라서. 자, 이거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관행들을 계속적으로 볼 때 이런 관행이 법적 확신에 이르러서 법률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관습법의 대표적인 걸로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준권 이런 걸 써놨는데, 자, 이런 것처럼 법이 규정이 비슷한 게 있어요. 있기는. 민법 366조에 법정지상권 규정이 있는데, 그 취지에 따르면은 관습상 이런 법정지상권 인정할 여지도 있고, 분묘기준권도 인정할 여지가 있기 충분하기 때문에 이건 법적 확신에 이르렀다라고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이게 이제 관습법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관습법은 규범으로서 승인된 것이다. 법적 확신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관습은 뭐냐? 사실은 관습은 뭐냐?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임의 규정이 있으면 임의 규정이라는 그런 것도 성문법이기 때문에 성문법을 적용해야겠죠. 그런데 그 성문법도 강행 규정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 규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 이 임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행이 있다. 확립된 관행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관행을 현출을 해요. 법정에. 판사님,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이 관행이 적용돼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고 현출을 하게 되면 판사님이 그런 관행이 있어요. 이 업계에서는. 그러면서 진짜 관행이 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런 것들은 재판하다 보면. 그러면 그걸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법원에 굉장히 재량권을 주는, 그다음에 변호사가 얼마나 이런 걸 주장하는지 이런 게 적용이 될 텐데, 결국은 일종의 경험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장 입증이 필요하지만 판사님이 그런 업계의 모든 걸 알겠어요. 근데 딱 건드리면 아는 거죠. 딱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심리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주장증명이 원칙이지만 판사님이 알게 되면 직권으로도 원래 알고 있다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습법은 어때요? 법령과 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확정해야 되고 주장증명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그 재판을 하러 저희가 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은 우리 판사님들이 모두 안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 같은 분들은, 우리 같은 그냥 소송을 하는 심지어 이제 변호사들도 주장을 하는 업종이에요. 우리가. 저희도 법을 알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주장만 하고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법은 판사님이 전지전능하게 전부 아는 걸 전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당연히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그러나 이런 관습법이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주면 훨씬 좋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관습법은 원래는 직권으로 판사님이 확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장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습법이라는 게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것도 있고. 자, 이게 뭐냐면은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건물이 인정이 되는데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소유자가 분리되는 경우에 건물을 그 비싸게 진 건물을 함부로 철거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살리지 않은 취지로 인정되는 게 법정지상권인데, 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366조에. 그러한 비슷한 취지로 동일 소유자였다가 건물과 토지가 이 분리될 때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 특히 이제 경매 같은 경우로 자, 이렇게 또 매매 같은 경우에 분리될 때 건물을 살리자라는 366조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그런 법정지상권 이외에도 인정해주자, 이렇게 인정된 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입니다. 분묘기지권도 비슷해요. 이것도 법정지상권의 일종이죠. 산소와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산소 철거 특약을 하지 않으면서 토지만 매각을 합니다. 자, 이때 산소를 살리자. 뭐 산소가 건물 같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라는 거는 그 봉제사, 우리 이제 과거로부터 그 산소를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산소를 그 토지와 산소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토지만 매각하고 분묘를 없애자는 특약을 안 했을 때는 분묘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인정해 준 게 일종의 법정지상권이다. 자, 이것도 판사님들이 민법 전체를 봤을 때 이런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법적 확신 때문에 관습법으로 인정한 사례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이론들이, 민법의 기본 이론들이 생각보다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자, 가끔씩 제가 민법 기본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